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부자 마인드의 네 번째 돈을 버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돈 버는 능력이 생길까요? 박 사장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동일하게 자기가 걸어갈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빨리 걸어가려고 하다가 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너무 늦게 가려고 하다가 또 남들보다 뒤지는 경우가 있죠. 보통 평범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직장을 잡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20대에서는 과연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20대는요, 자기 인생에서 걸어갈 그 길들의 그림을 그린다고 이구동성으로 부자분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돈을 버는 것의 가장 기본 원칙이 첫 번째는 먼저 근로소득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타서 열심히 차근차근 잘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소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분은 30대에 김 회장님을 만나죠. 김 회장을 만나면서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외길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길에다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심어주게 됩니다. 그 부자 마인드를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은 열심히 책을 읽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서서히 그 사람은 부동산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처음에 누구든지 시작하는 그러한 월급쟁이, 셀러리맨으로 시작하면 나가다가 점차 자기의 브랜드가 쌓고 자기 능력이 개발되고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박사장처럼 전문가로서의 소득이 발전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컨설턴트로서의 소득도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박사장은요, 직장을 다니다가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골드타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부동산을 통한 사업을 같이 컨설턴트로서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오늘날 부자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이 되었고, 또 그리고 김 회장님이라고 하는 멘토분이 그 사람 옆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월급쟁이로 시작을 해서 전문가가 되었다면 전문가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10년, 20년도 이렇게 외길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나도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업소득이 시작되는데 그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혼자만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나눔, 소위 말해서 여러 명과 같이 함께 뭉쳐서 같이 나아갔을 때 그 힘을 발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인생에서의 공통된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 뭉쳐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업소득이 시작되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얼마나 뜻이 맞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같이 만들어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업소득을 해나가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투자도 같이 함께 되는 것이죠. 주식도 투자하고 또 부동산도 투자하고 또 그 외에 사업적으로 어떤 다른 부분도 투자하고 이러면서 투자 소득까지 늘어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부자분을 한번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분은 외길 인생을 걸었는데 40년 전에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인쇄업, 그 인쇄업 처음에 어땠습니까? 이게 막 미는 거였죠? 미는 것부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밀면서 그분의 꿈은 뭐였냐면 조만한 상가를 가지고 이 인쇄업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 꿈을 그분은 잊지 않고 계속 인쇄업을 통해서 열심히 밀었던 것이죠. 밀다가 어느 날 그 회사 사장님이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은 다른 인생의 길을 걷고 그 사업체를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장님에게, 지금 회장님이신데 그 당시에는 뭐 점원이었겠죠. 그 점원에게 넘겨줄 때 약간의 어떤 프리미엄을 붙여서 팝니다. 하지만 이 점원은 꿈이 결국은 그 인쇄업 사장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안 먹고 안 입고 모았다는 것이죠. 모아가지고 저축을 잘 하다 보니까 결국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인쇄업 사장으로서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으로 그 인쇄업을 인수할 정도의 돈의 자그마한 돈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간의 은행 대출을 끼고 빚을 내서 그 인쇄업을 시작을 해서
결국 그분은 상가까지도 마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상가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처음에는 혼자 했지만 나중에는 일감이 늘어나다 보니까 종업원이 필요해서 종업원을 추가로 더 뽑았고 그러다가 그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빌딩을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빌딩 맨 꼭대기에는 본인이 살면서 나머지는 기계를 구입하고 그러면서 인쇄업을 해서 해나가다가 회사가 성장하고 성장해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장이 필요해서 결국은 성수동에 있는 큰 공장 하나 마련을 하게 되었고 그 성수동에 있는 큰 공장이 오늘날 부동산의 부자 되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회장님의 그 인생을 살아보면 외길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한 길만 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월급쟁이였지만 나중에 본인이 그 인쇄업의 전문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인쇄업의 전문가로서 수많은 고객들과 함께 갔고 그리고 그분은 또 사업소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회사를 시작하면서 나중에 그것이 점차 상가도 구입하게 되고 빌딩도 구입하게 되고 나중엔 공장까지 마련하게 되는 이런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30년이 넘게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30년이 걸린 후에 그분은 자산이 400억이 넘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부자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과 피나는 열정과 정말 열심히 그런 외길 인생을 걸어가면서 만들어갔다는 것이죠. 박세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세양도 처음에는 월급쟁이였지만 나중에는 지금 그 사람은 세컨잡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었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했고 그리고 세컨잡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부를 이뤄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박세양이 오늘날 만들어진 하나의 큰 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은 기본적인 논리가 있고 원천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20대, 30대에 자기만이 갖고 있는 브랜드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을 해서 그것이 바로 풍요롭게 쌓아진 다음에 그것이 바로 물질로 이어졌을 때 40대 이후에 가서 여러분들은 정말 건강한 부자, 행복한 부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수성가형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이 가장 좋고 어떤 순서로 수많은 부자분들은 벌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